그리고 이태규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어제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래요. 뭐 그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토로를 하고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사전에 알았다라는 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미 사실 추정을 할 때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게 안철수 위원장 뜻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정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일 인선 발표가 어떻게든 이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면은 이태규 의원이 결국에는 내각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라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어디로 움직일 거냐, 요거를 좀 암시해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합당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부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자리로 당 지도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된 당 지도부가 될 텐데, 이 최고위원 자리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를 갈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좀 시나리오가 복잡한데, 지방선거를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부는 책임을 지겠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태규 의원이 최고위원에 있으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안 들어가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지방선거 전망들이 있고. 이후까지를 본다. 근데 다만 요 관측은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 게, 비대위원장을 세울 정도의 그만큼 참패를 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 자체가 좀 복잡한데,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어찌됐든 간에 내각에 선을 그은 거는 지도부에 합류할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합당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당 쪽에서 아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내세울지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을 넣을지 말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인수위 사퇴, 내각에 참여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조금 관측을 해본 게, 이거 지난해의 서울시장 재보선 때하고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합당은 될까? 합당은 됩니까? 합당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좀 일종의 강한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최종 목표를 좀 따져보면 결국에는 다음 대선 후보거든요. 다 차차기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의당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든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합당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면서 물러나는 그런 그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도 이 합당 과정 같은 것들은 상당히 조건들이 잘 정리가 돼 있대요. 지금 뭐 일부 지연된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견 같은 것들은 다 조율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일 장관 발표를 앞두고 한 번 더 이제 신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인수위 때는 3분의 1 지분을 행사했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반발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이런 이미지가 하나 생겼는데, 다음에 장관 실제 인선할 때는 한 명도 없어,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너네 하나도 안 줘서 우리 사퇴까지 했잖아,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주고받을 때는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아주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뭐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불사조 기자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조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All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hen I stepped out the truck,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네, 시사본부에서 청취율 조사 2주 동안 치킨 공부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죠. 문자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방송 참여해주세요. 자, IT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거 좀 무서운 기사를 봤어요.
인공지능 AI가 네. 독약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미국 IT 매체 더버즈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미국의 신약개발 제약회사인 미국 콜라보레이션 파마세니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연구 회사에서 약물 탐색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불과 6시간 만에 약 4만 종의 화학무기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계지능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거기에 나온 이번 화학무기 물질 중에서 우리에겐 좀 알려져 있는 VX라고 하는 화학무기가 있어요. 들어봤죠. 네, 이게 뭐 김정은의 형 김정남 암살에 뭐 사용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능가하는 수준의 독성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진이 얘기한 걸 보면 약간의 전문 지식만 있다면 인터넷상에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독성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 중에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건데 이런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코드 그리고 관련된 어떤 그 세트,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다 온라인에 오픈 소스로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코딩한다면 독성 물질 요소들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이죠.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은 이게 뭐 수작업으로 해도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 게 6시간 동안 인공지능을 돌렸더니 4만 종의 새로운 네.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네. 자, 근데 그럼 네. 인공지능이 이 독약 조합을 막 아이언맨에 나온 것처럼 이제 막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걸 왜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또 너무 걱정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네. 그렇다고 독약이 나온 건 아니고 네. 독약의 후보 물질군을 찾아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그래도 있을 것 안심은 같아요.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이게 왜 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생화학 무기 회의가 있는데 이때 네. 이제 신약개발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스위스 슈피츠 연구소에서 네.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하는 건 이제 몸에 우리에게 좋은 신약 물질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야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독성 분자를 만들 수 있다면이라고서 이들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인공지능의 용도를 약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독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잘 될까라는 걸 실험을 해본 건데 네. 6시간 만에 이 정도가 나와서 이제 연구진들도 상당히 좀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기사에는 이걸 발표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네, 뭐 그런 이런 얘기가 표현을 쓰고 있었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몸에 좋은 걸 6시간 동안 4만 개 만들어도 지금 아유 좋을까 말까인데 자 여기서 사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의뢰를 받고 그렇죠. 독성 물질을 만든다면 나쁜 쪽으로 실험을 한 건데 네. 원래는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던 알고리즘이라면서요. 네, 이게 원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치료제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약간의 독성만 있고 나머지는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른바 이제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서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시킨 건데 머신러닝이니까 기계 학습이죠. 기계가 그렇죠, 학습하는 그렇죠. 방식. 근데 학습하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꼬마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예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오 잘했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우상이 좋죠.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용돈을 준다거나 네, 이런 게 이제 초콜릿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얘가 갑자기 뭘 막 때려요. 뭘 쳐요. 그럼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건 못하게 벌점을 주거나 스탑을 시키겠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는데 독성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결과를 내면 그거에서 벌점을 주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체 적합성, 그러니까 몸에 좋은 쪽으로 계속 얘가 돌다가 발견을 해내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상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얘가 계속 이제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공부를 하겠죠. 그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칭찬을 잘 받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좋은 어떤 약의 형태를 만들고 약간의 독성만 있는 이런 형태를 원래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좋으네요. 그건 그렇죠. 상식적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한 거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벌을 줘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벽을 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잘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룰을 네, 바꿨구나. 룰을 바꾸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엄마들이 막 애들이 난리를 쳐도 막 우쭈쭈 하거나 너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우리가 잘못된 분위기다. 그렇죠. 버릇 나빠진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얘기 되면 이제 하잖아요. 아이가 판단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을 바꿨더니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 나쁜 것들도 오히려 칭찬을 받으니까 나쁜 걸 더 잘 찾아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이런 독극물이 있었는데 그 나쁨 수준이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쁨, 아까 그런 VX 가스보다 독성이 더 강한 수준에까지 얘는 이제 열심히 찾아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아니 보면 그런데 될 것 같습니다. 본연의 알고리즘, 원래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쵸. 알츠하이머에 대한 뭐 약이든지 그것 또한 뭐 몇 시간 만에 몇만 건을 찾아냈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독성 모델 자체가요. 원래는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독성에 대한 예측력이 좋은 알고리즘일수록 거꾸로 치명적인 이런 분자 설계도 잘한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예측 실험이다. 네. 실제 독극물 독약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파고 기억하시잖아요. 아이고 기억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알파고가 최근에 어떤 거를 이제 확장시키고 있냐면요. 네. 바둑 잘 두는 알파고잖아요. 네. 근데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라 요즘엔 장기도 잘 두고요. 그 다음에 체스도 잘 둡니다. 알파고가 네, 이게 뭐냐면 알파고의 학습된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 못하더라도 비슷한 종류. 그러니까 네네. 바둑하고 좀 비슷한 장기는 잘하지 않을까? 일종의 그랬더니 게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알파고 바둑 잘 두는 수준만큼은 지금 장기 체스 잘 두고 있고 이제 이 회사의 목표는 모든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의 확대 방식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제약에 있던 것들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까지 두 가지 아직은 그래도 이게 이제 실제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독약인지 이게 좋은 약인지 인공지능 자체는 모른다는 모른다.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알파고는 그냥 바둑을 뒀는데 그게 우와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정말로 누군가 연구자들이 맘먹고 독극 물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IT 쪽이 아니라